일반 근로자를 위한 쉬운 산재보험 보상 절차와 급여 안내.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까지 폭넓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여 종류와 받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률 근거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소개하니 참고하세요.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해주는 국가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는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라면 특별한 직종 구분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의 직업병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교통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니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으로 무엇을 보상받나요?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 중 임금 손실 보전, 후유장애 보상, 간병비, 유종연금 보상금, 장례비, 재활지원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런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참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치료 필요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신청 심사 승인. 직장에서 사고가 났거나 업무로 병을 얻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시 치료받기. 다친 경우 우선 응급조치 및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가능하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받으세요. 응급 상황 때문에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응급치료 후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비를 직접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2. 산재보험 신청서 제출. 치료를 시작했다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재보상 절차의 시작입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며 사고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초진 진단서 초진 소견서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 본인이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협조 의무가 있을 뿐 회사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 신청도 가능하니 치료받은 산재 지정병원에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병원 대행 하시는 것이 좋으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한번 승인이 나면 재심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의 수고가 따르고 어렵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공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인 경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공단 소속 의사자문의 소견 등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업성 질병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꾸려 전문적인 심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4.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조사로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 인재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재 승인 통지서를 보내주고 이후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불승인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가 함께 통지되며 근로자는 이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래도 불복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각종 급여 청구 및 지급. 산재 승인 후에는 상황에 맞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임금 손실 보전을 받으며 치료 종료 후 장애가 남았으면 장애급여를 청구하는 시기입니다.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급여 종류별로 지급 요건, 신청 방법, 산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별 상세 설명.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장례비, 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요양급여 치료비 지원. 요양급여는 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근로자가 완치되거나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산재보험이 부담합니다. 지급 조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3일 이내 치료로 완치 가능한 경상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치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와 비용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면 진찰 및 검사, 수술 및 처치, 약품 및 치료 재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호 및 간병비, 그리고 필요하면 이송 비용 구급차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환자 치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을 산재보험이 대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도 없이 전액 지원되므로 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산재가 발생하면 앞서 절차에서 설명한 대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만약 응급치료 등으로 본인이 병원비를 먼저 냈다면 나중에 요양비 청구라는 형태로 본인이 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병원과 공단이 직접 정산하므로 근로자는 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2. 휴업급여. 치료로 일을 못할 때 임금 보전.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산재로 쉬는 동안 못 받은 월급의 일부를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조건.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로 출근을 못하면 그 기간이 해당됩니다. 단, 일을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사흘까지 말라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나흘째 되는 날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5일간 일을 쉬었다면 처음 3일은 제외하고 2일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첫 3일분은 산재보험법상 제외되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가 유급병가 등을 통해 보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액.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 직전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근로자가 한 달 30일 동안 일을 못했다면 휴업급여로 하루 7만 원씩 총 21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통상 한 개월 단위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치료가 길어질 경우 정기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바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치료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치료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단 직원이 안내를 해주며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원 진단서나
휴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휴업이 종료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장기 요양 시에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장애급여 치료 후 남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장애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 후유장애를 얻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즉, 다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노동 능력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합니다. 지급 조건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충분히 치료되었지만 요양 종료 또는 치유 상태, 신체에 신체적 정신적 결손이 남아 이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안정된 상태를 치유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 담당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 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 등급을 매기는데 1급이 가장 중증, 14급이 경미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1급은 두 눈의 실명, 사지마비 등 극심한 장애, 14급은 한 손가락, 일부 기능 상실 등 비교적 경미한 장애에 해당합니다. 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 시행령 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형태와 금액 장애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심한 장애 13급는 노동능력 상실이 크므로 장애보상연금 평생 월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 정도 장애 47급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경미한 장애 814급는 장애보상 일시금 일시 지급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매년 정해진 일수만큼의 임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급 연금은 평균 임금의 329일분을 매년 지급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합니다. 일시금의 경우 1급은 평균 임금 1474일분, 14급은 55일분처럼 등급에 따라 일정 일수의 임금을 곱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보상 일수가 많아 금액이 커집니다. 신청 방법 치료 종결 시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의료자문과 내부 심의를 거쳐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달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고 일시금은 결정 후 14일 이내 일시 지급됩니다. 4. 간병급여 중증 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할 때 지원. 간병급여는 산재로 크게 다쳐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간병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산재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간호간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보험이 간병비 일부를 부담해줍니다. 지급 조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온 경우나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13급 정도의 매우 중한 장애 상태에서 의사가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양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병급여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7의 기준 규정. 지원 내용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받은 날에 대해 정해진 기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문 간병인을 상시로 붙여야 하는 경우와 수시로 돌봐주는 경우로 나뉘어 일일당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시 간병 24시간 간병의 경우 하루 약 44,000원 안팎, 수시 간병 부분 간병의 경우 하루 약 3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2021년 고시 기준 전문 간병인 상시 간병 44,760원일, 수시 간병 29,840원일 등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만약 가족 등이 간병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약간
낮은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이 끝난 후 주치의의 소견서나 장애진단서에 간병 필요 여부가 기재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받은 기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을 30일 고용했다면 31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간병을 받은 내역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하면 공단이 확인 후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보상. 유족급여는 산재로 근로자가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그 남은 가족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차원으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증으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유족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유족이란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해당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름. 보통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1순위 유족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 등 다음 순위 친족이 수급권을 가집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유족보상일시금 일시 지급금을 지급하여 보상합니다. 여기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쳐서 흔히 유족급여라고 부릅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이는 별도의 특별급여로서 산재보험법의 규정, 일반적인 산재보험 급여범주에서는 기본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핵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월지급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 연금액 산정은 기본급여, 가산급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여는 근로자의 1년치 평균 임금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가산급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5%씩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가산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므로 유족연금은 최소 47%에서 최대 67%, 47% 2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일시금 사망한 근로자에게 위에서 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 1301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 근로자가 부모도 없이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1일 평균 임금이 8만 원일 경우 8만 1300, 1억 4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가까운 친족 형제자매 등 법정 순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지급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유족연금 형태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산재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후 유족의 범위를 판단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결정합니다. 연금의 경우 승인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되며 매월 25일에 해당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일시금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6. 장의비 장례 비용 지급. 장의비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산재 사망사고 시 유족에게 장례 경비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만약 유족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족이 없어 동료가 장례를 치른 경우 등 지급 금액 원칙적으로 사망 근로자의 평균 임금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 10만 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면 10만 원, 120일 1,200만 원이 장례비로 책정됩니다. 이 금액에는 상복, 장지 비용 등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최저액과 최고액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례비 최저 지급액은 약 1,246만 원, 최고 지급액은 약 1,724만 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약 1,246만 원은 지급되고 임금이 아주 높아도 최대 약 1,700여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한도는 매년 노령연금 상승률 등의 연동에 조정됩니다. 신청 및 지급 유족급여와 함께 장의비 청구도 이루어집니다. 유족급여 청구 시 한꺼번에 처리되기도 하고 별도 신청서를 내기도 하는데 보통 유족급여 청구서에 장의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증빙장례식장 영수증 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으로 운영되므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의비도 승인 결정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7. 재활급여 노동자로의 복귀를 돕는 각종 지원. 재활급여 직업 재활급여는 산재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사회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다른 급여들이 치료비나 생활비 보상이라면 재활급여는 미래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 지원과 고용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 등급 1급 12급에 해당하는 산재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학원, 수강료나 교육비 등을 산재보험공단이 부담해 주어 본인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훈련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동시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을 일정 기간 매월 지원하고 필요하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나 직무 적응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산재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다른 사업주에 대해서도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을 지원하여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재활급여는 산재보험공단의 재활지원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산재로 장애가 확정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면 공단 재활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훈련기관, 기간 등을 정하면 공단이 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여 받습니다. 마치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고 업무로 인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밟아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비, 휴업 중 생활비, 후유장애 보상, 사망 시 유족보호 등 다방면으로 지원되므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활용하면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평소 산재보험의 보상 절차와 급여 내용을 숙지해두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부득이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 하루빨리 건강과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